우리 통합개혁신당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민생, 지역경제, 그리고 또 미래입니다. 정치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버려뒀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역경제와 미래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곳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그것이 바로 미래와 또 지역경제의 미래를 잘 상징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하고 이들끼리 합쳐지는 그런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래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미리 투자하고 그랬다가는 오히려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처하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직접 그 변화를 체감하고 바로바로 권한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지방분권이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각각 그 지방의 지역에 맞는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 앞서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경쟁 체제입니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의 경쟁 체제입니다. 예전에 대구의 그 언론인분들 만나 뵀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 말씀이 대구가 고립받은 도시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직 대구 언론인 분이 그러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여쭤봤더니 그 당시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여당은 무관심하고 누구를 내도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야당은 누구를 내도 힘드니까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아무도 대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다는 그 한탄을 언론인 분으로부터 들은 적입니다. 그래서도 정치가 경쟁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일당 독재 시대는 지역 발전에 오히려 큰 배가 됩니다. 지금 호남은 본격적으로 양당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많은 혜택을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구도 반드시 그렇게 경쟁 체제가 되어야 이제 앞으로 대구가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 사태를 보면서 정부에서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본질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방분권 그리고 또 경쟁체제, 정치에 있어서의 경쟁체제 그리고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리더십 그리고 인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통합개혁신당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좋은 인물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저께 광주를 갔습니다. 오늘 대구에 왔습니다. 광주에서나 대구에서나 저는 정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도 그렇지만 대구가 1인당 GRDP가 지금 20 몇 년째입니까? 24년째 전국 꼴찌고 대구가 광주가 20년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통계로 20년 가까이 꼴찌에서 2등입니다. 아까 정치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대구 정치, 광주 정치 둘 다 그동안 문제가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륙 도시라서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해안 도시보다 또 지방이라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보다 여러 가지 불리하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통합개혁신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과연 그동안 우리 대구와 우리 광주가 우리 시민들께서 물론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결과입니다만 저는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저는 정말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시민들께서 그런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정치가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통합개혁신당이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선택의 자유를 확 넓혀드리는 그런 신당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안 대표님 말씀하신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이번 개헌에 지방분권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에서 얼마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만 그분들이 요구한 7개 항이 개헌에 꼭 반영이 되어서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특히 저는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균형 발전, 지방경제 살리기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로봇산업진흥원에 와서 4차 산업혁명이나 정말 눈부신 기술혁신을 생각하면서 제가 서울과 대구 또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걱정을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신이 이렇게 빠를 때 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걱정을 합니다. 오늘 울산에서 저녁에 가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과 같은 우리 경제를 수십 년 동안 먹여 살리던 주력 업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 오늘 접근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대구같이 기존의 섬유, 기계, 전자부품 이런 걸로 먹고 살던 도시가 지금은 로봇, 또 자율주행 자동차, 또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새롭게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혁신이 지방에서도 수도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에 대한 지원을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깔아주는 그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산업진흥원과 대구의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들 오늘 소중한 인연을 계기로 통합개혁신당에서는 정말 늘 관심을 두고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는 우리 통합개혁신당은 안보도 튼튼하게 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 제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와 민생을 가장 잘 챙기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오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에 이렇게 와주신 시민들 또 양당 관계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당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대구시장 선거 지면 자유한국당 문 닫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문 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대구 정치를 정말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의 후보 찾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는 굉장히 지금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 있는 후보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안철수 대표님과 제가
대구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분 찾아서 또 경북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적합한 분 찾아서 저와 안 대표님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그래서 대구에서 저는 광주, 대구에서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구 정치가 바뀌면 저는 대구 경제가 바뀐다. 그래서 대구가 24년째 1인당 GRDP 꼴찌를 탈출하는데 저희들 통합기획신당이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물을 찾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의미한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했던 저희 국민정책연구원에서 했던 갤럽 조사가 2,000명 대상입니다. 가장 최근에 많은 숫자로 했습니다. 또 ARS가 아니라 면접원 조사여서 응답률이 20% 정도 되는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 걸쳐서 골고루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골고루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이런 경우 보신 적이 별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당이고 야당이고 한 지역에서는 강세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약세인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조사에서 보면 전국에 걸쳐서 골고루 시너지가 나옵니다. 광주, 대구, 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도 저희들은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가시화가 됐을 때 그때는 더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즉 일단 2위로 올라서는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개혁신당이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신뢰를 더 드릴 수 있다면 3위인 자유한국당과의 격차는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또 통합했을 때 가장 지지율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5% 정도 빠지고 거의 전적으로 이제 통합개혁신당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도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위와 2위 격차도 굉장히 좁혀질 겁니다. 그래서도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유승민 대표님과 저 함께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책임지고 전국에 걸쳐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바꾸자고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자고 부탁드릴 것입니다. 다를 거 크게 없고요.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제가 늘 인용하는 게 작년 9월 6일 날 김동철 국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고 저 정도 안보관이면 저 정도 경제 저 정도 복지나 노동관이면 우리하고 생각이 정말 다를 거 없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 번 읽어봤고요. 안보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또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 최악의 안보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거기에 양당이 집중하면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진보정권, 보수정권의 일일이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잘 됐냐 잘못됐냐 공이 뭐냐 과가 뭐냐 과거를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평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외교, 국방, 대북 정책, 한미 동맹에 대한 생각,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100% 생각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다들 생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 차이라는 것이 오히려 다양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로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적인 정당 내에서 생각들의 차이를 함께 토의하고 열심히 서로 합의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정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그 차이점들인데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질문하고는 약간은 빗나갑니다만 홍준표 대표께서 대구의 북구을 당협위원장을 이 셀프 임명이 되셨던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구 경북이라서 뭐 아들님께서 저한테 답변하는 마이크 넘겨주시면 아까 첫집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25명 대구 경북 국회의원 중에 지금 이제 통합개혁신당의 국회의원 절차가 문제 제 혼자 지금 다른 정당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른 정당 시절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지지가 그래도 제일 높은 데가 대구 경북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통합개혁신당과 합치면 저는 대구 경북에서 초반에 정말 저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지금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뭐 도저히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대표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 통합개혁신당이 대구 경북에서 정말 저희들이 잘만 한다면 좋은 후보 내고 좋은 정치하고 정말 이 지역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저희들이 잘만 한다면 저는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구 경북에서 제가 지난번 바른정당 대표로 혼자 왔을 때도 대구 경북에서 정면 승부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통합기획신당으로 더욱 강한 대한야당이 돼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 시간은 짧지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러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얻는 그 결과가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대구 경북의 정치를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지방선거 임하는 각오 물어보셨습니다만 저는 제대로 된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가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바로 사실상 일당 국제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제대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야당은 아예 포기하고 그게 지금까지 대구에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국민의당이 출범하면서 호남에서 경쟁체제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호남에 사시는 분들 이제 물어보시면 다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국민의당 지지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국민의당이 꼭 필요하다. 국민의당이 있어서 민주당 일당 독재를 막고 그것이 지역 발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다. 다 같이 깨닫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바른정당과 힘을 합해서 통합개혁신당이 된다면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제대로 된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임하겠습니다. 의리가 없는 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기본적인 시각이 그동안 야당이 정쟁만 했다라는 그 시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새누리당 집권 여당 시절에 제가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대통령과 정권에게, 청와대에게, 정부에게 할 말 다 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한 8개월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여당으로서, 여당이 이전에 국회인데요. 정말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건 견제하는 그 기능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우리 보고 뭐 정쟁을 하지 마라. 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지금 오히려 정부 여당이 자꾸 정책적인 부분들을 경쟁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정책적인 부분은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치열하게 또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을 막는 정책들을 도입하면 될 일이고, 또 만약에 또 사법적인 영역이 있으면 그건 또 사법부에 맡기면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제대로 된 그 국회에서의 여당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